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연찬회에 가서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국정 운영의 그 여러 가지 소회를 얘기하면서 나라가 거덜날 뻔했다 이런 표현도 썼고, 그다음에 아찔했었다라는 표현도 썼고, 그래서 정말 실감나게 하는 그런 연설을 즉흥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이 김만배라는 희대의 사기꾼 손에 농락당했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가짜 인터뷰로 말미암아서 대통령 선거가 크게 흔들려 버려서 당선인의 얼굴이 달라질 뻔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줄이어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 대장동 사건, 대장동 사태, 대장동 일당의 수괴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대선을 9, 10, 11, 12, 1, 2, 3 한 7달 앞둔 그런 시점이었죠. 경기도 한 지역 신문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요? 라는 칼럼이 하나 실리면서 이 일이 팍 세상에 이제 터져 나오는 때가 바로 지금부터 2년 전, 딱 2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게 8월 31일 날 그런 칼럼이 실렸었고, 그게 이제 9월 달에 딱 2년 전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의 특혜 돈 액수를 다 보태면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대장동 민간 특혜 개발 의혹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장동 사태가 뻥 터지자마자 김만배가 신앙님이라고 하는 자하고 둘이 짜고 이제 가짜 인터뷰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신학님 1958년생 58 개띠네요. 한국일보에서 수습해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아니고 한국일보하고 계열사에 있었다고 뭐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그냥 한국일보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언론노조 위원장, 정말 우리 이 언론노조를 또 크게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인데, 언론노조 위원장 했고 미디어 오늘 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뉴스타파 전문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전전긍긍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뭐 그런 이력이 있는데, 바로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할 때 김만배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1965년생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신앙님이는 1958년생, 저 김만배 65년, 그러니까 7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김만배가 어떤 인터뷰를 했느냐? 윤석열이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만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게 그 가짜 허위 조작 인터뷰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핵심 부분만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이제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3사람만 기억하시죠. 뭐 김만배, 그다음에 당시 대선 후보 2사람,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여기 조우형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브로커. 조우형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핵심 피의자가 돼서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이제 오는 겁니다. 그때 중수부, 대검 중수부가 있는데요. 윤석열 검사는 중수 2과장, 그 다음에 최재경 중수부장, 그 다음에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그때 특검을 했던 박영수는 검찰의 대선배이자 변호사. 이제 이런 등장인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법조 출입을 오래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법조계는 내가 꽉 잡고 있어 이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을 이제 지휘했던 때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박영수, 나중에 특검이 되는 박영수 변호사도 영수형님,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도 성렬이 형. 이제 대개 자기가 보다 나이가 많은 검사들은 다 형 이렇게 부르고 그쪽 출입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브로커 조우영, 이 사람이 검찰에 왔더니 윤석열 검사가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무 총책임자 윤석열 검사가 네가 조우영이니? 일로 와봐. 내가 만배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조우영이구나. 저 미안하지만 커피 한 잔만 좀 갖다 줘서 야 커피 마셔. 크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조우영이가 무사하게 풀려났다. 라고 김만배가 아까 말씀드린 신앙님, 노조위원장 했던 그 신앙님이라는 자한테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언제? 2021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커피를 마셨다고 한 거는 2011년. 그건 이제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김만배가 신앙님을 만나서 한국일보 선배, 7년차 선배를 만나서 이제 그 당시 기점으로 10년 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말이야 부산저축은행 사건 있잖아.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일당 그때 남욱 정영학이 그때 대장동에 막 손대고 있었대. 그때인데 그때 1155억 그때 1000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1150억. 저희 집 가려고 하면 버스 번호가 1150이어서 이 액수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1150억. 그때 조우영이가 브로커. 그런데 조우영이는 무슨 또 이 친인척 끈이 있느냐. 부산저축은행 그 회장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이 조우영이라는 거죠. 우리 아재가 부산저축은행 회장이야.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 친인척이니까. 그래가지고 브로커 역할을 했는데 1150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브로커가 10억 원, 10억 6천만 원인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대출을 했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정상적인 게 절대 아니었죠. 여러분 부산저축은행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 중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였어요. 부산저축은행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 대장동 일당 불법 대출하고는 좀 다른 몸뚱이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산저축은행이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2012년에 파산돼 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은 공중분해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짜고 가짜로 유형 회사를 120개를 만듭니다. 페이퍼 컴퍼니. 참 기가,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득한 얘기인데요. 어찌 됐건 SPC, 특별 목적 특수 목적 법인이라는 SPC를 120개를 만듭니다. 페이퍼 컴퍼니. 여기다가 돈을 4조 5천억을 대출해 줍니다. 어떤 돈이냐? 부산저축은행 수만 명의 개미들이 저축한 돈. 이 돈을 그 3만 8천 명이다. 3만 8천 명 개미들, 정말 시장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그 생선 냄새 비린내 맡아가면서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돈 모은 이 부산저축은행 저그만 그런 아지매도 있고 뭐 이런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4조 5천억을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SPC 120개에다가 찢어가지고 다 제출한 겁니다. 부실대출이죠. 회수율이 4조 5천억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5조쯤 걷어들인다지, 제대로 된 투자를 잘 했다면 뭐 6조를 다시 회수한다든지, 대박이 치면은 한 10조쯤 회수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회수율이 10%, 90%가 날아가 버린 거죠.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났었습니다. 여기 피해 받으신 분들이나 그 피해자와 관련되신 분들 저희 방송 지금 보고 계시면 댓글 올려주십시오. 90%가 날아가 버려요. 3만 8천 명. 이분들 그냥 저축은행 앞에 가서 울고 불고 뭐 그런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게 부산 저축은행 사건입니다. 큰 덩어리로 봤을 때 2011년. 그리고 그 이듬해 부산저축은행 파산된 거죠. 그때 이제 또 얘기로는 뭐 부산저축은행의 임원들이 감사진까지 포함해서 광주일고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 사람들끼리 짬짬이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었죠. 어찌됐든 이제 그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4조 5천억짜리 이거 이제 거기 이렇게 있고 여기 대장동 일당 남욱 정영학 얘네들한테 1150억 4조 5천억 5조쯤 되는 돈에 1,000억이면 50분의 1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총 그 부실대출 전체 규모에서 한 50분의 1, 40분의 1쯤이 이제 그 당시에 꿈틀대기 시작했던 대장동 일당들한테 돈이 온 겁니다. 조우영이라는 부산저축은행 박영호 회장의 사촌 처남 되는 이 브로커, 얘가 그래서 이 조우영이는 이런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인지, 왜 화천대유가 있고 그다음에 천화동인이라고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나가잖아요. 김만배한테 머리 조아리고 김만배가 대장동 이 막대한 민간 특혜 수익 자금을 걷어들이는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한테 하나씩 찢어 주잖아요. 자기 식구들한테도 주고.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우영입니다. 명목상 소유주는 조아묵의 변호사로 되어 있던데. 왜냐하면 조우영이는 그때 감옥을 들랑거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 다 연결돼 갖고. 이제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인 겁니다. 그때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 이과장
이어서 이 사건을 총괄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그 부산저축은행 임원들 뭐 수도 없이 잡혀가고 다 유죄 판결 받아서 뭐 감옥 7, 8년씩 막 이렇게 하고 10년 가차에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대장동인데 이거를 갑자기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단 이제 지나갔는데 2021년에 대통령 선거가 막 이제 막 불타오르고 있던 그때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2022년 3월 9일이 작년 3월 9일 그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김만배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얼굴을 바꿔치기 하려고. 그게 이번에 나온 가짜 인터뷰 사건입니다. 가짜 인터뷰 사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지금 이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야 형이 다 얘기해놨어. 너 검찰에 들어가.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만배야 김만배. 박영수 변호사 알지? 영수형 들어가면 말이야. 그 이 사건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윤석열 이과장 윤석열 검사인데 아이 또 성렬이 형 내가 잘 알지.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서는 커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런 천하잡범 브로커한테 대한민국 대검 중수 이과장이 커피를 타주면서 걱정 마. 나가게 해줄 테니까 걱정.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했을 2021년 9월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제 검사가 아닌데 커피를 타줬다. 윤석열 커피입니다. 윤석열 커피. 5글자로 윤석열 커피. 지금 JTBC 방송 캡처하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자마자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봐라. 2011년에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렸을 때 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마해버린 그 장본인이 윤석열 아니냐. 따라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그 이 의혹 당사자 중에 하나가 조우영인데 조우영 풀어줬잖아. 윤석열한테 가서 물어봐. 대장동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의 말바꾸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 날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 그러자 2021년 10월 달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이재명도 그렇게 민주당도 뭐 대장동 몸통 윤석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라고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3분의 1쯤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 30 몇 %는 조우영이 풀어준 사람, 커피 타준 사람, 대장동 몸통 윤석열 2021년 대장동 일당한테 1150억 빌려줬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시킨 사람. 알고 봤더니 그때 김만배의 가짜 뉴스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뚜렷한 증거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부인을 했지 이렇게 알알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인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뉴스는 그때 김만배가 조우영이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야, 형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게. 너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제가 김만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만배는 말을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 일당들한테. 그 첫 번째가 조우영이. 야, 우영이니? 나 만배형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엉뚱한 데로 끌고 갈 테니까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 입단속 잘하고. 알았지? 지금 대장동 몸통이 뭐 이재명이다 그러는데 내가 이걸 몸통을 윤석열을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그걸로 또 안심이 안 되니까 전화를 미국에다 겁니다. 그때 대장동 초창기부터 일당했던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도망가 있었거든요. 남욱이한테 전화 걸어서 남변 나 만배인데 그때 말이야 조우영이가 그랬잖아.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고 알고 있지? 남욱이를 세뇌시키는 거죠. 남욱이가 뭐 그런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배형이 전화 걸더니 야 그때 조우영이 검찰 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잖아. 그렇게 알고 있어?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남욱이가 귀국을 하잖아요. 귀국을 해가지고 검찰에 조사받을 때 남욱이가 그런 겁니다. 조우영이가 그 10년 전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왔더니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면서 따독따독 별일 없이 나가 이게 무마됐다고 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검찰이 정말이야? 조우영이 대질신문, 남욱이하고 조우영이를 대질신문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 대질신문 할 때 조우영이가 말하기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윤석열 검사는 그때 얼굴도 못 봤어. 커피를 한 잔 먹기는 먹었는데 그건 저 밑에 저 중수 이과장 그 밑에 있는 다른 검사가 한 잔 줘서 그 먹은 건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검사가 남욱이한테 남변 어떻게 된 거야? 봤어? 커피 타주는 거? 그러자 남변호사가 그때에서 이제 진술을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저도 들은 얘기라서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찔합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거기서 김만배에게 동조하는 그런 진술이 나와버리다든지 커피를 진짜로 타줬다는 얘기가 막 발동이 걸려가지고 막 굴러간다든지 부산저축은행 사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낙선자의 득표율 차이가요 0.6%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바람 한번 타버리면. 여러분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이겼잖아요.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김대엽이와 병풍. 뭐 부사관 출신이라는 김대엽이가 그 다 거짓말로 드러나. 다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뭐해? 대통령은 바뀌어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아찔하다고 하냐면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가 그때 계속 막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공간에서 막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고 그랬었습니다. 모든 인터넷 매체들, 그 다음에 모든 그 SNS, 그 다음에 일부 방송들, 당시에 친여 매체들, 특히 문재인 정권하고 친한 매체들, 이거 다 보도했거든요. 제 일본은 뉴스타파가 터뜨렸지만 뉴스타파를 받아가지고 뉴스타파가 김만배의 녹음 파일을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그 녹음 파일도 지금 보니까 뭐 1시간 12분짜리라든가 뭐 그런데 그 녹음 파일도 가짜. 왜 가짜냐면은 지금 이제 와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녹음 파일 자체는 김만배가 신앙님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요. 신앙님이가 기자가 돼서 김만배한테 물어보고 김만배가 10년 전에 있었던 윤석열 커피 사건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닙니까? 항림이가 형, 김만배는 후배 이렇게 되는데 김만배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를 형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야? 봤더니 그게 신앙님이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김만배가 자기 대장동 일당 그 쫄따구들 데리고 했던 대화 내용도 거기다 가이드를 해가지고 끼어 붙였다는 게 지금 들통이 나고 있는 겁니다. 형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시절을 넘어오고 지금 우리는 2023년 9월에 와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에서 그 녹취 파일, 그러니까 김만배의 목소리가 다 공개되는 그 녹취 파일을 2022년 3월 6일 날 공개를 합니다. 2022년 3월 6일 날 대선 3일 전에. 그리고 이재명이는 후보들 TV 토론을 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고 하느냐. 조우영이 커피 왜 타줬어요? 가장 거기서 자극적인 문장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의 주임 검사가 범인한테 커피 타줬다는 거 아니에요? 등 두들겨주면서 별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 곧 나가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커피를 타줬다. 커피 타줬다. 그 한마디만 그냥 온 동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죠. 전국을 누비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하룻밤에 천리씩 다니면서 커피 타줬다더라. 대장동 일당한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더라. 이 말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뒤에 했으면,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이 아니라 2022년 3월 16일 날 했으면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커피라는 말만 전국을 휘둘고 돌아다니면서.